네, 뉴스 분석 함께할 네 분 소개하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나오셨습니다. 서용주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올 들어 5번째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구자홍 차장님, 네. 조사가 8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그렇습니다. 10시 반에 이 수원지검에 출석을 해서 이 1시간 40분 조사받고 이제 20분씩 휴식을 취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오후 6시 40분경에 이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이렇게 검찰의 조사는 중단이 됐다고 합니다. 이후 7시부터는 조서 열람이 시작됐고 9시 43분에 이렇게 귀가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검찰의 조사를 받은 시간은 뭐 한 8시간 정도, 총 조서 열람 시간까지 합하면 뭐 10시간이 좀 넘는 시간이긴 한데요. 그 정도 시간으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졌을지 약간 좀 회의적인 반응도 상당히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이 대표가 조사를 받았던 조사실은 영상조사실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이 대표가 영상 녹화는 거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 영상 녹화는 왜 거절을 했다고 봐야 됩니까? 아마 근데 이게 제도가 2007년도에 도입이 됐는데 네. 원래 이제 참고인은 동의를 받아서 녹화를 해야 되고요. 피해자는 이제 고지만 하면 강제로 녹화할 수는 있어요. 법상으로는. 네.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보통 상호 합의하에 녹화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이제 녹화를 하는 이유는 주로 이제 조서가 제대로 기재가 돼 있는가 이걸 따지기 위해서 이제 녹화를 하는데 아마 이재명 대표 측도 반대했고 그래서 이제 검찰도 굳이 뭐 녹화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녹화를 좀 거부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게 어제 열람하고 나서 이게 날인 안 하고 나왔거든요. 네. 본인의 진술 취지대로 조서에 남겨져 있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게 보통은 이제 손으로 무의를 찍고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안 하고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게 조서를 아마 영상 녹화를 거부한 게 조서의 증거 능력을 부인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이게 의도된 게 아닌가. 옛날에 정경심 교수는 강제로 녹화해가지고 또 이게 논란이 좀 됐었거든요. 앞으로 이재명 대표 수사는 녹화하는 게 제일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한간에는 검찰이 150페이지 분량의 질문지를 좀 준비를 했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스마트팜 사업 관련, 후반부는 방북 비용 대납 여부 관련해서 조사를 할 계획이다. 이렇게 좀 알려졌는데 서용주 대표님, 이게 8시간 만에 건강상의 이유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8시간을 이 모든 것들을 조사하기에는 정말 촉박한 시간이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거 좀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요즘 보면 검찰이 좀 수사 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 번 조사하면 무조건 밤샘 조사하는 게 원칙은 아니거든요. 네. 뭐 4시간, 5시간 할 수도 있고요. 8시간이면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걸 무슨 피의자를 괴롭히기 위해서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하게 해서 정말 사람이 힘든데 거기에 대해서 굳이 잡아낼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건 또 정치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8시간이면 충분하잖아요. 그리고 조사 열람까지 10시간 정도면 통상적인 조사를 받았다고 보고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께서 단식 중이었어요. 기본적으로 뭐 단식이 아니었을 때는 한 2시간 정도 식사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도 없이 조사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성실하게 조사를 받고 나온 것이죠. 근데 이걸 가지고 뭐 건강상 이유로 1~2시간 조퇴했다? 이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검찰 조사가 8시간, 10시간 받는 게 매뉴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빨리 조사하고 신속하게 보내주는 것이 맞지요. 영상 녹화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선택적이에요. 그러니까 검찰과 어떤 피해자 사이에서 서로 방어권을 놓고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필요하면 하는 것이고 아니면 또 안 하는 것이고 라고 생각했을 때는 전혀 뭐 의도나 논박의 여지는 없을 것이고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이제 쌍방울 가지고 했던 것은 검찰이 증거를 명백하게 보여줬으면 이렇게 질질 끌겠습니까? 진술에만 의존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재명 대표도 그나마 더 이상 검찰이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유용해 먹지 않도록 성실하게 조사를 임하고 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들은요. 의미가 없다. 그렇게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이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먼저 듣고 오시죠. 증거라고는 단 하나도 제시받지 못했습니다. 그저 전에 들었다는 김성태의 말이나 아무런
근거가 되지 않는 정황들, 아무 관계없는 도정에 관한 이야기, 이런 걸로 이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지금 증거라고는 단 하나도 제시받지 못했다라고 했고 서영주 부대변인께서도 이 김성태 전 회장을 비롯한 이 관련자들의 진술에만 검찰이 의존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야권에서 나오고 있는데 네. 이런 주장에 대해서 검찰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검찰은 일단 그 이재명 대표가 단식 중이라는 것을 감안을 해서 1시간 40분 조사하고 20분 휴식을 취하고 그러니까 피의자의 인권을 충분히 보장해 가면서 조사를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께서는 뭐 증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검찰 측 입장은 좀 상반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진술은 거부한 채 진술서로 가름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 자신의 어떤 그 진술 기록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 자신이 얘기한 것과 다르게 진술이 돼 있다라고 하면서 서명 날인도 거부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그 주장과 검찰 측의 그 입장이 이렇게 상반되기 때문에 영상 녹화를 통한 이 조사가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둘 중에 한 사람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 말이 맞다라면 검찰은 정황만을 지금 그 얘기하면서 조사를 했다라는 것이고 검찰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 혐의가 될 만한 것을 물었을 때는 답변하지 않고 그리고 자신이 답변한 것에 대해서도 진술서에 누락이 됐다는 이유로 제대로 다 읽어보지도 않고 서명 날인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퇴실했다. 이것이 지금 검찰의 입장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제3자가 봤을 때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가를 밝히기 위해서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철저하게 증거와 기록을 남기는 영상 조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변호사님 지금 조서 서명을 거부했다는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조서의 효력이 좀 사라지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피의자가 신문을 하게 되면 그것을 이제 검사가 이제 서면으로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작성 이후에 조서를 열람을 해서 본인이 한 말에 맞는 취지로 기재가 돼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서명 날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명 날인이 되어야 일단 형식적으로 진정하게 성립이 된 문서로 보기 때문에 법정에 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내용상으로도 그 내용이 맞는지도 재판부에서 확인을 해야 증거 능력이 온전히 인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변호인의 이야기를 빌어본다면 그 본인이 이제 조사를 마친 후에 조서를 열람하는 과정에서 한 3분의 1 정도로 열람을 했지만 그 내용들,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한 진술의 취지들이 너무나 많이 누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열람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로 판단했다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열람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서를 날인할 수 없었던 것을 봐야 되겠고요. 그럼 날인을 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일단 이 조서 자체의 효력은 없는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영상 녹화도 거부를 하고 있고 조서에 서명도 하지 않았는데 이 검찰에 출석해서 진술을 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검찰이 소환을 했고 그리고 그 조사에 응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그 조사에 단식 중임에도 어제 열흘차의 조사에 응한 것으로 봐야겠고요. 그 과정에서 피의자들이 쓸 수 있는 헌법상 보장된 방어권은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서를 열람하는 것 그리고 조서를 꼼꼼히 열람하는 과정 속에서 본인이 진술한 취지가 누락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이야기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결국에는 조서 날인을 거부하는 상황까지 갔다라고 봐야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소환 조사에 응해서 조사에 나간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 8시간 이상 조사를 받은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과정에서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쓰는 문제는 또 별도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